소소한 마음이 모이면 결국 큰 흐름이 됩니다. 소소마인드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기묘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던 연인이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증오하는 원수가 되어 갈라서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불행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그 고난을 발판 삼아 상상도 못할 대성공을 거두기도 하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 부르기도 하고 우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우주를 관통하는 거대한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대극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삶을 직선적인 과정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노력하면 올라가고 게으르면 떨어진다는 단순한 인과율에 매몰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 삶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며, 그 곡선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원의 일부입니다. 처음에는 뜨겁던 사랑이 마지막에 차가운 증오로 바뀌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온도가 극단에 도달했을 때 우주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대 에너지를 끌어온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내면의 성장을 통해 현재의 행운을 감당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당신에게 찾아온 큰 행운은 반드시 실패라는 옷을 입고 불행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주의 자정작용이며, 우리를 다시 본질로 돌려보내려는 거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물극필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물이 극단에 도달하면 반드시 반전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우주가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보아도 진동하는 모든 진자는 한쪽 끝에 닿는 순간 그 반대편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대의 위치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밤이 깊어 어둠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새벽이 오고, 겨울의 추위가 뼈를 깎는 듯 극심해질 때 비로소 봄의 생명이 고개를 듭니다. 달은 차오르면 반드시 기울고, 기울어 사라진 듯 보이면 다시 차오릅니다. 이 순환의 고리에서 예외인 존재는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역시 태평성대 뒤에 혼란이 오고, 전란의 참화 속에서 새로운 문명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우주는 거대한 자석과 같습니다. 자석의 N극과 S극은 서로 밀어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몸체 안에서 서로를 정의하며 존재합니다. 양극단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큰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것이 있어야 하며, 부유함이라는 개념은 빈곤함이라는 배경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선은 악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그 빛을 발하며, 삶은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있기에 그 과정이 찬란해집니다. 우리 세계는 이 대극 간의 팽팽한 공존을 통해 유지되는 동적인 균형의 장입니다. 우주의 모든 탄생과 소멸은 대극의 조화 속에 있습니다. 태양의 심장부를 예로 볼까요? 핵융합을 통해 밖으로 끊임없이 팽창하려는 거대한 에너지와 그것을 안으로 끌어당겨 수축시키려는 중력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태양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의 힘이 승리한다면 태양은 폭발하여 흩어지거나 블랙홀처럼 붕괴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상승과 하강이라는 두 에너지가 서로를 밀고 당기며 당신이라는 삶의 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한쪽 면에만 집착하여 팽창하려 할 때 우주는 반드시 수축의 에너지를 작동시킵니다. 이것은 당신을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파멸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중력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고통 속에서 이미 잉태된 기쁨의 씨앗을 보고 환희 속에서 다가올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대비합니다. 대극은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하나의 진실을 완성하기 위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파트너입니다. 많은 사람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부하며 간절히 시각화하고 확언하지만 오히려 현실은 더 나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극의 법칙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강력하게 갈망할 때 그 갈망의 이면에는 지금 나에게 그것이 없다는 강렬한 결핍의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은 역설적으로 나는 지금 지독하게 가난하고 무능하다는 상태를 우주에 강력하게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한쪽 극단의 의식을 고정할수록 우주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 반대편 극단인 풍요를 멀리 밀어내거나 혹은 부작용이 섞인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노력의 역설입니다. 무언가를 쥐려 하면 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이유는 당신의 의식이 부재라는 극단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원함이 아니라 이미 있음이라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풍요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가난의 고통 속에서도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생명력, 호흡, 자연의 아름다움 같은 이미 주어진 풍요에 접속해야 합니다. 대극의 한가운데, 즉 균형점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주의 에너지는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극의 법칙에 휩쓸려 평생을 불행과 행복 사이에서 고통받아야 할까요? 대극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낮은 의식 수준에서의 삶은 마치 시계추와 같습니다. 기쁨의 끝으로 갔다가 곧바로 슬픔의 끝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돈을 벌면 건강을 잃고 명예를 얻으면 가족을 잃는 식의 비극적인 시소게임이 계속됩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계추의 끝부분, 즉 현상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식의 진동수를 높이면 당신은 시계추의 끝에 매달린 존재가 아니라 시계추를 지탱하는 중심축이 됩니다. 파도의 높낮이를 없애려 노력하는 대신 파도 전체를 바라보며 그 위를 미끄러지듯 서핑하는 서퍼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축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움직임을 통제합니다. 높은 의식 상태에서는 대극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순환함을 깨닫게 됩니다. 슬픔은 기쁨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며 실패는 더 큰 성공을 담기 위한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당신은 부작용 없는 끌어당김, 즉 애쓰지 않는 창조의 상태에 진입합니다. 물극필반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화복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옹지마의 지혜를 가진 변방의 노인처럼 말입니다. 말이 도망갔을 때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반문했던 그 평온함이 바로 대극의 법칙을 통달한 자의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막 반전의 기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진자가 왼쪽 끝까지 갔다는 것은 이제 곧 엄청난 속도로 오른쪽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다음에 찾아올 기쁨의 진폭도 큽니다. 그 고통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항은 에너지를 정체시키고 반전의 시기를 늦출 뿐입니다. 고통을 온전히 느끼며 이것이 어떤 큰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미래의 큰 성공을 위한 지렛대입니다. 지금 당신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면 더욱 겸손해지십시오. 성공의 정점은 하강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자만과 탐욕, 타인에 대한 무시는 하강의 에너지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정점에 있을 때 낮은 곳을 살피고 풍요로울 때 빈곤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만이 대극의 급격한 반전을 완만하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으로 바꾸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은 슬플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중간지대의 평온함을 유지하십시오.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관찰자의 위치에 서십시오. 좋은 일이 생겨도 우주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구나라고 덤덤히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생겨도 우주가 나를 정화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십시오. 이 평정심이야말로 대극의 법칙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대극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우리 내면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자신이 내면의 상황을 의식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밖에서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대극의 한쪽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대극의 법칙에 의해 그것들은 외부 현실에서 나를 괴롭히는 타인이나 반복되는 불운의 형태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진정한 성장은 어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빛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양극단으로 갈라져 싸우던 에너지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통합된 에너지는 더 이상 대립하지 않고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연금술사들이 말했던 비천한 금속을 황금으로 바꾸는 내적 변용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은 나로 시작해 나로 끝난다. 이 말은 오만한 자기중심주의가 아니라 당신이 곧 우주의 중심이자 창조자라는 실존적 선언입니다. 대극의 법칙은 당신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 3차원 물질 세계라는 캔버스에 인생이라는 예술 작품을 그릴 때 사용하는 물감과 같습니다.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라는 배경이 필요하듯 당신의 성공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련이라는 명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승과 하강의 리듬을 타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면 반드시 내뱉어야 하듯 삶의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상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무쌍한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느끼고 선택하는 당신의 순수 의식입니다.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 그 자체이며 시계추가 아니라 시계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대극의 법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순간 세상에 대한 저항은 사라집니다. 저항이 사라진 자리에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진정한 평안과 풍요가 깃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대극의 법칙 위를 걷는 자입니다. 당신의 바닥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며 당신의 정점은 더 큰 나눔을 위한 겸손의 시작점입니다. 우주의 균형은 이미 당신 편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당신의 현실을 주체적으로 창조해 나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고 우주는 단지 당신의 의식 수준에 맞춰 그 장엄한 대극의 무대를 펼쳐 보일 뿐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